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정말 시원하게 부는데요. AI 시대 벤자민 브레튼의 사유는 세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인류세와 테라포밍인데요. 예도와 함께하는 AI 이야기. 오늘은 환경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하려고 합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벤자민 브레튼은 2010년 중후반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대략 18, 19년부터 22년까지 러시아 한 연구소에서 테라포밍이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환경 문제를 사유하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연구하는데요. 스트렐카 연구소. 그때 썼던 선언문 19년에 발표한 작은 소책자인데 더 테라포밍이라는 이 선언문을 갖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테라포밍은 테라, 땅, 포밍, 형성하다, 땅을 형성하다. 그래서 대개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 예를 들면 화성을 지구와 같이 만들자. 일론 머스크의 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을 지구처럼 아름답게 만들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튼은 이 개념을 다른 행성을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생명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류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은 네덜란드 출신의 독일 화학자 파울 크리천이 2000년에 제안했던 개념인데 이 개념을 사용하자고 인류에게 제안하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잖아. 크리천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일평생 몸을 담고 연구했던 화학자인데 특히 오존층의 파괴의 원인인 프레온 가스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95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처는 5년 후에 이 영어로 표현하면 엔스로포신이라고 하는 개념. 안트로포는 인간이고 신은 시대, 새로운 이런 뜻이죠. 합성어로 인류의 시대, 인류의 지질 시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인류세는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의 중심이 되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구 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 되는데, 특히 과학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 그죠? 18, 19세기에 전기와 전기의 발명,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데
그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 핵개발까지 하게 되면서 인류의 지층에는 알루미늄, 콘크리트, 그리고 플라스틱, 방사능 물질, 닭뼈. 얘도가 강의를 하면 얘도가 통닭을 참 좋아하거든. 이 닭뼈가 엄청난 지층의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대기에는 온실가스로 가득 차고, 그죠? 그래서 이 인류가 환경을 파괴한 그런 지질 시대, 이 시대에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뭐 종교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을 덜 쓰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닭도 덜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동차도 가능하다면 가스 배출을 덜 해야 되고 하면서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런 식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인간의 개입을 덜 하자. 이것은 뭔가 전체 환경 파괴에 점도 안 되는 조처라는 거야. 여기에서 인류세와 관계하여 브레튼의 테라포밍은 엄청난 가속주의를 말하게 되는데, 브레튼만의 가속주의죠. 그러니까 닉랜드나 또 유쿠이나 알렉스 카포와는 다른 그런 브레튼만의 가속주의, 인류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산업혁명과 핵무기 개발 등등을 통하여 급격한 도시화,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그 모든 기계들이 환경 파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행성적 규모의 계획을 해야 된다. 테라포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공적인 것을 가속화하여 최대한 AI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심지어는 이제 로봇까지 나와서 이런 브레튼의 계획을 도와주겠죠. 휴머노이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을 가속화하여 범지구적인 행성적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엄청 거대하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구를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테라포밍 계획인 거야. 인류세에 대한 그 해결책은 자연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과
이 슈퍼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기술을 가속화하여 거대 계획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더 테라포밍이라는 선언문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문제 역시도 AI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류세를 통하여 대기나 지층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표면이 오염되어 환경이 파괴됐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듯하죠. 사실 AI 전문가들은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거다. AI가 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레기를 주워서 뭐 재생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또 분류하겠고, 분류를 인간보다 더 잘 하겠죠. 다양한 방식의 어떤 AI 기술이 접목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정확해지잖아. 뭐 그럴듯한 시나리오인 거야.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자. 근데 이 기획에는 단지 인간만이 아닌 거야.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는 미래의 합성 생명체,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그죠? 그 이야기 하잖아. 기술 특이점에 이르게 되면은 ASI 슈퍼 지능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인간도 클라우드와 인간의 뇌가 연결돼요. 뭐 사이보그가 된다는 거겠죠. 인간도 지금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슈퍼컴퓨터처럼 슈퍼 지능과 같이, 그죠?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유전공학과 결합된 AI 기술은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로봇을 만드는데 나노봇이라고 하죠. 이것이 인간의 혈관에 들어가서 질병도 치료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노화까지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고, 암이라든지 온갖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나노봇으로 인간의 외모는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죠. 그죠? 정말 참 골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대략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온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합성 생명체인 거야. 예를 들면 행성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 ASI 초지능의 시대. 이때에는 로봇 그리고 인간과 합성한 그런 사이보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나타나서
이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AI 기술은 역설적이게도, 이게 정말 역설이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의 종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AGI만 와도 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온다잖아. 대략 2030년으로 보는데 그 시대만 돼도 이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는 이제 이 진화는 정점에 이르고 AI 지능이 이걸 넘어서는, 그런데 이 인공적인 것이 진화라는 거잖아요. 인공적인 것이 기술 과학자들, 기술 철학자들에 의하면 닉 랜드뿐만 아니라 알렉스 카프, 뭐 피터 틸 등등, 유쿠이, 뭐 유쿠이는 그래도 나름 동양적 사고에 의하여 또 다른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가 이 벤자민의 강의가 끝나면 유쿠이에 대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벤자민 브래튼의 강의가 끝나면. 그런데 어찌되었건 진화는 자연 생명체만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정점에서 새로운 진화를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AI 로봇 역시도, 아니면 인간과 합성 생명체 역시도 인류의 진화 못지않게 범우주적 역사에서 보면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아, 이건 정말 무서운 사고죠, 그죠? 호모사피엔스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가 진화를 대리하면서 인류를 이끌고 나갈 거다. 아, 참 소새끼가 웃을 일이지. 이 시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인간에 의하여 안전하게 통제되는 AI라면 모를까,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초슈퍼 지능이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그리고 로봇 자체도 하나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지만은, 인공적인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주 진화에 또 다른 진보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잖아. 아, 이런 사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온갖 추측과 가설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노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뇌가 슈퍼컴퓨터인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초지능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면 뭐 로봇과 섹스하고 연애하는 시대, 그리고 로봇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함께 살아가는 시대, 심지어는 로봇이 의식을 갖고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그죠? 어떻게 하다 로봇을 죽이게 되면은 로봇을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야. 인간이 애완견과 더불어 친숙해지면은 애완견이 죽으면, 그죠? 엄청 슬퍼하잖아.
로봇과의 관계 역시도 복잡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 정말 그래서 이런 합성 생명체의 어떤 도래를 대비해서라도 이 지구를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테라포밍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미래 시대 해겔의 철학으로 설명하면은 어떻게 보면 AGI 시대부터는 이제 절대 정신의 시대인 거야, 여러분. 신의 정신이 현현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 개념, 그리고 사회 구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사랑의 개념, 우정의 개념, 이런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문명 전체가 다시 뒤집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기술 철학자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있어서 AI 기술과 슈퍼컴퓨터를 접목하게 되면은 브레튼이 제안하는 것처럼 지구 전체의 행성적 규모의 어떤 환경 문제를 기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넘어서는 이런 지능을 진화로 봐야 된다. 여기에 누가 동의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 이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로봇 자체가 인간을 능가하여 뭔가 진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건 역시도 진화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 방식으로 테라포밍 되어서 기술 특이점에 이르러 이제 거리에는 로봇들이 또 인간의 수만큼 많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로봇이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그리고 빗자루를 하진 않겠지만은 애완견과 같이, 그죠?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을 또 생각을 해봐. 이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산, 공원, 바다, 해변 등등에도 이 로봇들이 인간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고, 그런 시대. 로봇이 청소를 하고 일을 하는. 정말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그런데 미국의 과학주의가 이런 상상력을 통하여 현실 세계를 변화시켜 온 건 사실이야,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해겔의 절대 정신의 현념과 같이 절대 지의 지점에 이르르면 균열 없이 풍성한 시대가 와서 모든 인간과 그리고 AI 로봇이 행복한 세계를 만들 거다. 이건 소새끼가 웃을 일이야, 여러분.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세계예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엔 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유토피아에는 또 균열이 일어나서 또 다른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과 동물의 이야기에
만연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술 특이점이 오면 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온다. 응? 불교의 정토의 세계와 같은 그런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거죠. 그런 유토피아. 정말 뭐 그림은 좋죠. 그림은 좋은데 그런 절대지의 세계에는 철학적으로 볼 때 또 다른 균열이 일어납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 거기에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어? 엄청난 부작용이 있겠죠. 균열이 일어나서 예도가 예측하기로는 호모사피엔스의 진화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진화를 통하여 이 시대를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열이 100% 일어납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화 이야기에 그 낙원에 이미 뱀이 있잖아. 뱀의 상징은 인류학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지혜의 상징, 뭐 좋은 상징으로도 쓰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낙원에서 뱀은 악마의 역할을 하잖아. 그죠? 이미 뱀이 거기에 함께 살았어. 낙원에. 그러니까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기술 특이점에 이르면 뭐 지능이 인간보다 낫고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해서 신적 지능을 갖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지능이지. 그 지능이 뭐 신과 같은 그런 지능이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초월한다. 참네. 여러분 사유를 해봐. 응?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슈퍼 지능이 인류를 이끌게 될 때 뭔가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지식이 과연 지구나 인간의 삶의 문제를 푸는데 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리고 히틀러가 러시아를 먹지 못한 이유가 뭐야? 그건 어떤 고도의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날씨 탓이었잖아. 그러니까 식량 문제부터 에너지원의 문제, 인류는 앞으로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인간을 로봇화 해갖고 거기에 건전지를 집어넣을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모든 문제가 ASI 시대가 온다고 해결될까? 거기에는 또 어떤 힘과 힘의 투쟁에 의하여 엄청난 문명의 파괴가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주의는 상당히 많은 이런 공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혁명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 그런데 때로는 그죠? 이게 너무 억측스러워서 뭐 그런 시대가 오면 완전해질 거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 균열 역시도 엄청날 거다. 부작용 역시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불행하게도 할 거다. 오히려 인간은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고전으로 돌아갈 거다. 오히려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이 인기가 높아질 거다. 중국에는 또 다른 방식의, 예도가 육후이 강의할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노자의 도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으면 노자의 그 도덕경의 사유를 또 집어넣어서 인간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정신치료를 하는 그런 로봇, 그런 AI도 나오지 않겠어?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노자의 도로봇, 불교의 선로봇, 이런 거 아주 독특한 사고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술 특이점에 이르러서 해겔이 말하는 절대지의 상태가 돼서 초시간적인 모든 발전이 멈추고 거기에서 엄청난 신적 정신과 더불어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다.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세계에 만들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 이런 지점에 이른다. 오케이. 그러나 이 지점에 이르러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유익과 더불어 엄청난 문제점도 만들어낼 거다. 지구를 보다 더 아름답게 테라포밍 하는 거, 거기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전 지구적 행성적 컴퓨테이션을 통하여, 컴퓨터 연산을 통하여, 그죠? 예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지,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그려지죠. 그죠? 그런데 과연 AI가 계속 발달해서 인류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초지능이, 그죠? 진화를 이끌고 갈 거다.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벌써부터 AI가 거짓말을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AI가 하겠지만은 휴머노이드를 딱 그 대가리 속에 뭔가를 장착해서 뭐 다른 영토를 침입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절대지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는 거기에 도달하겠지만은 다양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또 다른 내러티브를 만들게 될 거다. 오히려 인간들은 진짜 인간으로 산다는 거,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로봇과 공존할지, 벌써부터 그런 철학적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잖아. 여러분들 그 AI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야. 결국 마지막에 한다는 말은 진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그런 이야기예요. AI를 만든 과학자 역시도 결국 그의 소박한 꿈은 2명의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였고,
자폐증 환자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기 아이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야, 여러분. 뭐 엄청난 게 오고 뭐 그게 아니야. 일론 머스크의 그 많은 대담들 봐봐. 거기에는 전부 다가 진짜 인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AI 시대 철학과 인문학이 다시 부상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변화 속에서도 인간은 역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어떻게 로봇과 잘 공존할까에 대한 대담 역시도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유로부터 나오는 거야. 뭔가 새로운 게 와서 뭐 초월이 딱 돼서 거기서 모든 게 펼쳐지는 정말 순진해도 그죠? 그런데 왜 자기들의 삶은 전부 다 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낼까? 대부분의 대담들을 참 철학적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연하게 만든 그 인류세는 인간의 전 지구적 행성적 기획을 통하여 최대한의 인공적인 것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된다. 우연한 인류세를 해결하는 방식은 의도적인 AI 기술과 슈퍼컴퓨터의 기술을 접목하는 거다.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 그런데 과연 벤자민 브래튼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류세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가속화하여 인공적인 것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뭐 조금 더 많이는 해결하겠지. 벌써 에너지원의 문제와 식량 문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AI 시대가 온다고 저절로 해결이 된다. 아이고, 속아 웃을 일이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못 먹은 이유가 어떤 거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겨울에 추워서 그죠? 뭐 무모하게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들어가다가 그냥 못 들어간 거야. 엄청난 병사들이 추위로 목숨을 잃게 되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의 문제 있잖아. 이 문제를 갖고도 벤자민 브래튼이 The Revenge of the Real 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인간의 사회적 연대라기보다는 AI 기술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 인류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야. AI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면 뭐 바로 해결을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런 전염병들,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AI 기술로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 그죠? 문자대로 믿고 뭐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AI 기술을 가속화해야 된다. 나중에 인간을 AI가 이끌고 갈 거다. 뭐 개소리인 거지, 여러분. 아니, 더 높은 지능이 있으면 뭐 도움을 좀 받은 거지. 그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고정과 인류가 발전시켜 온 그런 다양한 영역들의 지식을 집어넣은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초슈퍼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신과 같은 그런 응?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절대지혜에 이르러서 인류가 유토피아를 맞이한다. 아이고. 참 긍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부정적인 면 역시도 엄청날 거다. 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노동 없는 시대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뭐 소수는 좋겠죠. 돈도 많이 벌고 기본 소득을 받아서. 인간은 뭐야? 공동체에 자기 실현을 하면서 행복감을 얻는 존재잖아, 여러분. 인간은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명예, 부, 권력을 얻는다고 그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이 가르쳐준 진리는 타자와 공동체를 기쁘게 할 때, 그죠? 거기서 행복감을 얻는 거야, 인간은. 비교 우월에 의하여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써 행복해지는 거야. 응? 노동 없는 시대, 인간은 살아본 적이 없잖아. 물론 새로운 노동이 나타나겠지만은, 응?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점들. 그래서 자기들 자식들은 인문학 공부시키고 철학 공부시키고 종교교육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순진해서는 절대 안 돼. 알렉스 카프가 만든 학교, 대학 필요 없다 그러잖아. 피터 틸과 함께 만든 학교에서 뭘 교육시키는지 알아요? 역사와 종교교육이야. 역사와 종교, 인문학, 철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대학 필요 없다 하면서.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인간을 초월한 초지능의 뭐 시대, 아이고 개가 웃을 일이지, 여러분. 오늘 강의 역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미있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